네, 안녕하세요. 고수에게 길을 묻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1부에서 보셨듯이 지금 혼돈의 이커머스 시장이 대한민국을 휘몰아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우리 골목 시장의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생존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매출은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2024년 현재 AI, 챗GPT 등 이 AI 온라인 생태계가 상당히 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좋은 혜택이 있을 건지 아니면 위협이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I 시대에 소상공인들은 꼭 어떤 서비스를 꼭 알아야 될지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크게 세 번의 큰 변화를 아, 겪었는데요. 네네. 95년도에 이제 한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인터넷이 도입이 네, 됐었죠. 맞습니다. 2000원. 이제 아마존이 이제 95년도에 첫 서비스를 했었고요. 네네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 인터넷 백화점이 96년도 6월 1일부에 첫 서비스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95년도가 인터넷의 어떤 서비스 도입의 원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이 도입된 게 이제 2006년, 7년 네네. 애플이 이제 아이폰을 만들면서 네네. 모든 이제 환경들이 스마트폰, 모바일 환경 중심으로 좀 바뀌었었죠. 네네. 최근에 이제 세 번째 변화로 보면 AI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알파고가 왔을 때는 사실은 TV 속에 AI였다라고 하면은 네. 2022년도 12월 1일 날 챗 GPT가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변화가 몰아치기 좀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AI 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이제 스터디도 좀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너무나 큰 변화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인터넷, 유튜브, SNS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이 영상 편집 툴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좀 하고 있고, 저 또한 네. 많이 활용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런 영상 편집 툴을 또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 편집 툴이 있죠. 디자인 편집. 제가 최근에 쓴 것은 우리나라의 미리 캔버스, 그 다음에 미리 캠퍼스. 네네, 네. 그 다음에 해외 캔바, 캔바. 네, 망고 플레이트 이런 어떤 그 솔루션들을 사용을 하면은 쉽게 기존의 템플릿화 되는 것들뿐만 아니라 어떤 주제에 맞는 이미지 디자인들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해줍니다. 이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는 것들이 네. 바로 유튜브 영상을 1, 2분 안에 축약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릴리스라고 하는데, 릴리스요? 네, 예전 롯데닷컴 사장님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이 서비스를 보여드렸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네. 카카오 채널 통해 가지고 네네. 실제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제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대표님 채널도 마찬가지로 네네. 추격해서 보고 싶은 네. 욕구가 굉장히 많죠. 많죠. 그다음에 많죠. 네. 이런 영상뿐만 아니라 나왔던 것들을 녹취를 좀 하고 싶은데 네. 됩니다.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요약 버전을 보여주고요. 네네. 전체 풀 스크립트를 보여주고요. 아. 그 다음에 블로그로 만들 수 있는 스크린 캡처까지 해서 보여주는 게 있고요. 또 마지막에는 타임라인으로 해가지고 네. 언제 어떤 타임 시간에 어떤 내용이 나왔다 이런 것까지 4종이 원세트로 나옵니다. 이것처럼 사실 일반 사회에서도 네.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다 능가하는 가장 큰 서비스는 전 챗GPT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챗GPT4 유료 버전을 쓰고 있는데요. 네.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라고 하면은 즉각적으로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앱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바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것처럼 이제 챗GPT를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비서가 네네.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엑셀의 데이터를 넣어서 베스트 아이템을 월별로 뽑아주라. 그걸 또 다시 월별 아이템을 연간 데이터로 다시 뽑아주라. 그럼 그 외에도 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까지 생성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챗 GPT를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 얼만큼 잘 쓰는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사회생활의 성과가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고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퍼뜩 드는 게, 그러니까 1995년 개인 PC 시장이 열렸을 때 새로운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나타났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2023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챗 GPT AI가 엄청나게 지금 퍼졌기 때문에
이제 2024년, 2025년에는 어마어마한 또 새로운 뉴 비즈니스가, 그 다음에 새로운 사회가 개조된다 그럴까요? 그렇게 될 것 그렇죠.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금 그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여러 소상공인 분들도 시간 날 때마다 아마 연습하시면 그것이 거의 지금은 무료이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최근에 이제 다른 뭐 유튜버에서 이제 판매자분이 나오셨는데, 네네. SNS 중심으로 영업 마케팅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직원이 6명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솔루션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 40분 동안 나와 가지고 어떠한 솔루션들을 쓰고 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들 대부분 다 동일한 그런 내용 서비스들인데, 네네. 생산성이 그만큼 높아진 거죠.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비용, 인력, 생산성. 예, 비용 효율화를 좀 시킬 수가 있고, 또 개인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뭐 개인 비서를 둔 것처럼 네. 2명, 3명의 역할을 AI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AI를 어느 정도 잘 활용하에 따라 가지고 기업의 생산성이 극명하게 차이가 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 소상공인 분들이 또 가장 현안 고민은 그 스마트 스토어를 갈 거냐, 쿠팡을 갈 거냐, 알리탭을 갈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계속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떤 경우에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지 이런 구체적인 현안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제 소상공인 분들, 제가 이제 컨설팅하고 자문하는 분들이 항상 저한테도 질문하는 게, 스마트 스토어 하나면 되나요? 자사몰도 운영해놔야 돼요? 쿠팡에 집중해놔야 되나요? 이게 이제 온라인에 대한 채널 전략 선택의 좀 문제인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의 상황, 현황, 역량에 따라서 좀 선택지가 좀 틀려진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량으로 많은 물건을 가지고서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판매자 분이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현재 플랫폼은 쿠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쿠팡의 로켓 배송 또는 로켓 그릇으로 일괄로 물량을 입고시켜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들이 효율적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농산물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런 실제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가장 효율적인 거죠. 왜냐하면 마케팅이나 트래픽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어느 정도 브랜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사몰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유리한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렇지만 자사몰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리소스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단계적으로 보면은 소상공인이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기반과 경험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스텝으로는 자사몰을 저는 꼭 운영 관리를 해라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사몰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자기 고객을 가지고 있어서 마케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네이버 의존하는 구조이고, 쿠팡 입점한다 하더라도 사실 자기 고객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좀 체력이 되고 좀 브랜드가 있다라고 하면 자사몰 중심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 맞는 거고, 단품 소상공이다라고 하면은 스마트 스토어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 거고, 다만 여기서 좀 제가 소상공인분들한테 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 소상공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오픈마켓이거든요. 오픈마켓. 근데 이제 온라인 쇼핑몰들은 오픈마켓과 그 종합몰로 좀 나눠집니다. 그렇죠. 종합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제 쓱닷컴, CJ몰, 그다음에 H몰 같은 데죠. 이런 데들은 자유스럽게 누구나 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점에 장벽이 좀 있는 것들이죠. 소상공인들이 이제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대부분 오픈마켓만 하는데, 개인 사업자나 또는 법인이다라고 하시면은 이 종합몰을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종합몰 같은 경우는 판매자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좀 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MD와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소상공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종합몰에 대한 그 진입장벽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쿡닷컴이나 CJ, GS샵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판매자 셀러들을 유치하고 입점시키는 게 MD들의 KPI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최소한 정도의 어느 정도 기준만 된다라고 하면은 입점이 상당 부분 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 채널들 이외에 그런 브랜드가 좀 있고 규모가 있다고 하면 종합몰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 갖고 가야 된다고 이제 정리정돈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그 최종 목표는 자사몰의 활성화거든요. 그 자사몰의 활성화를 위한 또 무슨 전략을 한번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다른 가르쳐 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그래도 이 채널에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자사모를 글로벌 기업들을 많이 운영을 해봤거든요. 아,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유니클로, 유니클로. 네. 나이키, 나이키. 노스페이스, 와, 롯데 대단한 칠성몰, 브랜드. 롯데에서 이제 이런 네. 자사몰 플랫폼을 이제 렉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글로벌 플랫폼 17개를 제가 운영을 하면서 17개. 국내 이 소상공들이 운영하는 자사몰과는 다른 전략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네. 느꼈죠. 그 중에 하나가 자사몰에서의 그 전략 중에 그네들은 자사몰로 와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정의를 좀 해놓습니다. 근데 국내 대부분의 브랜드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자사몰이 잘 되니까 자사몰을 만들어. 네. 그러다 보면은 자사몰에 가지는 또 한계가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상품 종류는 자사 상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5천만 개, 1억 개 하는 쿠팡, 쑥닷컴, 롯데, G마켓하고 경쟁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네요. 이게 상품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은 부분들이 네네. 있고, 네. 그로 인해서 트래픽이나 고객 수가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사몰에 당연히 안 되는 현상들이 좀 발생이 되는데, 네. 유니클로나 나이키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자사몰로 와야 될 이유를 20가지, 30가지 만들어 놓고, 미리 만들어 놓고, 네. 그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쇼핑몰을 D2C몰을 만듭니다. 근데 국내 기업은 거꾸로 일단 자사몰 만들어, 그러고 나서 뭐 할 거야? 무슨 말씀?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명확한 타겟이나 방향이 없이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할 수가 있겠네요, 진짜. 대표적으로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고객들을 끌어들이는데 아주 간단해지면 심플한 방법을 쓰는데, 네. 이제 덩치가 큰 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3X 사이즈를 네네, 당연히 입거든요. 네네. 유니클로 매장에 가면은 3X 사이즈 이상이 없습니다.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히트텍을 3X 네. 사이즈를 사겠다라고 하면은, 유니클로에 가보면 매장에 쇼로 보여주는 전시품은 있는데, 샘플만. 네네, 샘플만 있고, 실제 주문은 인터넷으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자기네들이 파는 상품에 대해서 미리 네네. 인터넷에만 팔 수 있는 상품, 그다음에 구분해놨고. 네네네,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 이것처럼 유니클로 네네. 같은 경우는 처음서부터 자사몰에서 판매할 상품과 아닌 상품들에 대한 전략들을 미리 수립해 놨다는 것들이죠. 그게 중요한 네네네. 네. 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좀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못 하는데, 이제 물건 파는 것 이외에 네. 서비스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인 서비스, 포장 서비스,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서 결과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수가 있는데, 글로벌 뷰티 브랜드인 키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서비스 했을 때 상품의 포장은 이 자사몰에서만 진행을 했습니다. 포장은? 네네. 그러니까 키엘 같은 경우 대부분 백화점 채널 중심으로 유통을 하고 온라인 판매를 진행을 하는데, 또 구조적인 것들도 있었지만은 이 자사몰에서만 예쁜 선물 포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쁜 선물 포장에다가 메시지 카드까지 프린트를 해가지고 보내주면 받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서비스는 자사몰에서만 진행하겠다. 이것처럼 자사몰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미리 설계하고 만들면 쇼핑몰 같은 경우는 재구축 이런 과정들이 없는 거죠. 자사몰로 와야 될 이유, 아마 가지고 계신 상품과 서비스 따라 다 틀리겠지만 여러분들은 한 50가지를 미리 다 생각을 해놓고 자사몰에서만 할 수 있는 서비스와 상품이 뭐냐 이런 것들을 녹여내면 나름대로의 자사몰 활성화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롯데온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런 대형 플랫폼에 이제 입점을 해서 지금 이제 플레이 하시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 꽤 있으실 텐데, 이런 대형 플랫폼에서 제대로 빅 플레이어가 되려면 어떤 또 전략을 또 필요로 할까요? 이것도 진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소상공인 입점되어 있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롯데온하고 친구가 되세요라는 말씀을 좀 많이 친구요? 네네네. 왜냐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오픈된 정책을 가지고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상품명은 이렇게 하세요. 광고는 이렇게 하세요. 미리 정해놓은 대로? 네네. 그래서 유튜브를 치면은 유튜브에서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어떻게 영업 마케팅 하는지 방법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반면에 이런 대형 플랫폼 같은 경우 그런 활동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잘 모르는 거죠. 입점의 장벽이 상당히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봐서는 MD하고 롯데온하고 또는 이제 쑥닷컴을 친해지라는 얘기는 그 회사의 나름대로의 고유한 프로세스와 메커니즘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특성을 모르고 무작정 달려드는 것들이죠. 오픈마켓처럼.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들은 입점 단계에서부터 저는 이제 MD와 친구가 되세요라고 얘기를 MD와 하는데, 친구가 되라. 네네. 네. 그러니까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자동화된 플랫폼이다 보니까 거기 MD를 만날 수 없잖아요. 네, 굳이 MD를 만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마케팅 활동을 할 수가 있는 음. 구조인데, 이런 데 종합몰 같은 경우, 뭐 롯데도 이제 오픈마켓이지만 약간 종합몰 성격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MD들이 굉장히 큰 많은 자원을 가지고 무슨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것들이죠. 메인에 노출될 수 있는 자원, 그 다음에 음. 가격을 할인할 수 있는 쿠폰, 네. 그 다음에 언제 행사를 한다라든지, 각 대형 플랫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는 창립 행사가 있고, 시즌별 행사, 여러 가지 테마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어떤 예산을 쓰고 어떤 행사를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 네이버 스토어나 쿠팡 같은 데는 인간적인 접촉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다 온라인으로 되는 건데, 이 대형 쇼핑몰하고는 인간적인 MD라고 하는 인간적인 접촉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차별화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서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많은 소상공인분들에게 노하우를 간단하게 좀 알려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그 지금 네. 질문입니다. 가장 간단한 답은요, 비법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쉽죠. 근데, 네. 가장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기본. 네. 항상 사업을 하면서 뭔가 한 방 네. 노리고 뭔가 특별한 비책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온라인상에서 그런 부분들은 로또 당첨된 확률과 저는 비슷하다 보여지고요. 가장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몰에서 기본이 되는 것들을 점검해 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오늘도 제가 이제 지인의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점검을 컨설팅을 좀 해주면서, 네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잘 판매되는 상품은 여러 가지 로직에 의해서 매칭이 된 결과로서, 검색 결과로서 잘 판매가 되는데, 예를 들면은 네이버가 베스트 아이템에 전시된 카테고리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양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양산이라는 카테고리에 상품이 제일 많이 연동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양산을 파는 상품이 우산에다가 전시 카테고리를 매칭을 좀 해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 네이버의 검색 로직상 이 우산에서의 검색 결과를 많이 노출 안 시켜주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은 누가 잘 많이 가르쳐 주지도 않고, 네.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사실은 부분적인 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출을 활성화할 어떤 숲을 좀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커머스에서 매출 잘 하는 방법은 잘하는 데들이 어떤 부분들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상공인 또는 내 쇼핑몰들이 그분들과 잘한 부분과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 땀 한 땀씩 점검해 나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상품평 관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명, 그 다음에 대표 이미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히 네. 여러분이 사업을 처음 하실 때 무엇부터 하셨는지 생각하시면 답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상품을 팔겠다? 이 상품의 이름을 뭘로 짓겠다? 상품은 어떤 사진을 쓰겠다? 상품 상세 사진은 뭘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다 고민이 되셨을 때, 그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쭉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5년 전에 만들어 놓은 상품 정보를 그대로 쓰신다라고 하면 이제는 바꾸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기본기를 다시 다지는 것들이 저는 매출을 활성화하는데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지금 김정규 고수님께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그 수많은 그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진짜 기본이 중요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또 컨설팅이 가능하시니까 한번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블로그에 오셔도 됩니다. 네, 바디 부분에 그 블로그 주소 붙여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라고요. 2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